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맹지가 된 사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왼쪽의 도로는 편도 3차로인 6차선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연결이 되면 끄트머리에 건축 신청지가 있는데 이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차선 포장도로 쭉 가다가 그 주변에는 대기업이 소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연수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소유자의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내 대지로부터 왼쪽으로 6차선 공로까지, 도시계획 시설까지 오른쪽에서부터 너비 4m 또는 6m의 국유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대지 바로 앞에는 국유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비 4에서 6m짜리. 그리고 중간쯤에는, 가운데쯤에는 2차선 포장도로가 있는데 그 2차선 포장도로도 일부는 국유고 일부는 사유입니다. 허가청은 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락이 없으면 내 대지의 접도 의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맞느냐? 그리고 그 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공도임을 알아보려면 내 대지에서부터 6차선 도시계획 도로까지 연결된 도로가 개설되었던 각종 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보아야 하는데, 뭐 개발행 허가가 되던 아니면 무슨 지구단위 계획, 뭐 실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 신청서를 봐야 되는데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지목이 답인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용도지역도 봐야 하는데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건축허가를 동시에 같이 받을 수도 있고요. 개발행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관계 즉 접도 의무도 건축법에 적합하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에 관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물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허가에서는, 그러니까 앞서는 개발행 허가를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 건축허가에서는 첫 번째가 접도 의무인데, 이 접도 의무가 충족되려면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나가야 할 것인데, 국유지 도로가 아닌 사유인 2차선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2차선 포장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락이 필요할 거고 제한됐다면 사용락이 필요 없겠죠. 먼저 2차선 포장도로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언제 개설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목리를 부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는 공부하는 거죠. 국공유지인 경우나 아니면 법정도로는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기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사유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내 건 어쩔 수 없이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맹지를 어떻게 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느냐 안 됐느냐를 공부한 것일 뿐입니다. 자, 만약에 이 2차선 포장도로가 단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사용공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용공락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2차선 포장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 진입로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 도로인지 또는 남옥의 지정 도로인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2차선 도로는 법정 도로도 아니고 지정 도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인 것은 확실합니다. 감옥의 법정 도로가 아닌 이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고, 남옥의 지정 도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단일 건축물 건축 허가가 아니라 더 큰 개발 허가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정 절차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변에 주차장, 대형 체육시설과 연수원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건축 허가보다 훨씬 크고 강한 법률에 의해서 대형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수립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 때 지정도로가 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진입로는 어떤 성격의 도로일까?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단지 내 도로라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텐데, 정보 공개로 확실한 걸 확인해 봐야겠으나 얼핏 보아도 단지 내 도로로 허가받은 도로가 아닌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도로가 사유와 국유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6차선 도로에서부터 오른쪽에 제일 그 한 필지 있는 허가 신청 예정지, 거기까지의 도로가 왼쪽에 총 300m인데 그 중에 200m는 사유고 100m는 국유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입구입니다. 6차선 도로에서 그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과 그 정문까지는 사유인 도로인 거죠. 6차선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 2차선 도로는 총 300m 길이인데 그 중에 200m가 사유지고, 이 사유지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라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허가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인 2차선 포장도로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길이가 약 70m 정도이고, 다른 한 필지는 지목이 대로서 길이가 120m 정도입니다. 그런데 2차선 포장도로가 도로 준공 후에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지목이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허가청의 과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목 변경은 소유자가 하여야 되는 것이나, 이런 개발행위 허가로 형질 변경된 도로 경우에는 준공 시점에 허가청에서는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 지적 정리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당초 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있는 도로 모양 그대로 지적 정리와 지목 변경이 됐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청에서. 그런데 지금 어쩐 일인지 2차선 포장 도로가 지목이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건 지자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정문이 6차선 도시계획 시설 저 입구 도시계획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있습니다. 정문이 약 200m 정도가 올라온 곳에 정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초 사업 승인을 하면서 진입로를 단지 내 도로라고, 지금 우리가 봐왔던 200m, 저 입구에서부터 지금 3번에 걸쳐서 그림을 봐왔죠. 여기까지 단지 내 도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정문이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200m 올라와서. 당시 이 연수원의 개발행위 허가 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진입로를, 지금 200m까지 올라온 진입로를 단지 밖에 도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연수원 정문을 지나서 입구에서부터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왼쪽에 한 차로는 국유고 오른쪽에 한 차로는 사유입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섞여진 도로가 약 50m 정도가 이어져 있는데, 이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도로입니까? 도로법 도로가 아닌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2차선 포장 도로가 한쪽은 국유이고 다른 한쪽은 사유이다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제한되어 있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이 누락된 것이고 사실상 지정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그런데 건축법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죠. 이 국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주민이 오랫동안 마을길 또는 농로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국유지 사유지가 합해서 2차선 도로가 됐는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목이 국어,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인 국어 위에 현항도로가 또 한 50m 정도가 있습니다. 일부는 2차선이고 또 일부는 1차선으로 끝에 가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 이 국어는 국유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어점령 허가, 즉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국어가 제 기능을 잃어서 오랫동안 이미 주민이 농로로 포장하여 사용했거나 이 국어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국유지라도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 없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6m 도로가 다시 4m로 좁아지면서 오른쪽에 건축 신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가가 오랫동안 포장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차선 도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입구, 도시계획시설 6차선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부터 이 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오른쪽의 필지까지 통로는 이 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로는 아예 없는 막다른 도로인 것이죠. 그래서 허가청은 단지 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 같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6차선 도로에서부터 사유인 도로를 단지 내 도로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도로는 단지 밖의 도로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 2차선 도로를, 그러니까 약 200m 되는 그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만들려면 연수원 허가 당시에 국토교통부와 농림부 소유의 현황 도로인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대체 도로를 만들어서 기득권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허가청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수원 입구에서 2차선 도로까지 200m를 딱 끊고 그 다음에 국유지인 또 100m를 양쪽 부분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옛날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대형 개발 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이곳은 마을길이었거나 또는 이 국유인 현황 도로를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그 땅 주변도 전부 대기업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 이걸 200m와 100m를 단절을 시켜버리면 본인들 땅, 대기업 땅도 맹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연결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2차선 포장도로로 사유인 200m와 국유인 100m 도로가 이어져서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자유로운
그런 도로라면 이 도로는 공도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단지 내 도로인 사도로 봐야 될 건지 이건 명확하게 허가청에서 유권 해석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공도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도로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는 것이므로 만약 내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했다면 그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에 따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가 결정되므로 그 도로가 개설된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귀찮다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엉터리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그림처럼 정리해보면 6차선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내 토지까지 연결된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허가청은 잘못된 지적 정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대기업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2차선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허가청의 횡포를 넘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어를 말합니다. 그것도 이미 4m에서 6m로 포장이 된 지가 수십 년이 된 거죠. 자, 맨 안쪽에 4m, 6m 현황 도로는 이미 시멘트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므로 별도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국어점용 허가는 아주 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청은 이 2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해주면 혹시 2차선 도로 소유자로부터 허가권자가 공도가 아닌 도로를 즉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허가권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부당이득을 가졌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이 명백하지 않는 도로를 불허할 수밖에 없는데 불허해놓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자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있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으로 또는 뭐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국민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